벌써부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왜요? 그 지역 사람들만 볼 테니까. 아, 하지만 사람들이 특별히 광주지방법원이 기대하는 거는 빨라지는 것뿐만은 아니에요. 광주지방법원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금지명령을 안 내려주는 특징이 있었죠. 금지명령을 안 내려주는 이유도 없었는데요. 다른 지역 법관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겠네요. 광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왜 저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광주회생법원은 어느 정도 자기의 근거가 있을 거고, 그 근거가 타당하다면은 물론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높은 가능성으로는 타당하지 않죠. 다른 법원은 다 안 하는 건데 이름만 바뀐다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확실하게 규탄? 규탄하겠습니다. 신설 회생 법원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보를 말씀을 해주신다고 벌써부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왜요? 그 지역 사람들만 볼 테니까. 아, 그렇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은 많이 도움을 받을 테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 분들이 아니더라도 회생법원이 생기는 지역의 분들이라면 다른 회생법원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참고를 한다면 그분들의 해당 지역에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요. 네. 지역 이름만 딱 나오면 이제 네. 그 유튜브 동영상 수치에서 부르르 다를 것 같은데 난 거기가 아니니까. 이 법원은 재밌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광주지방법원이 드디어 광주 회생법원으로 바뀌는데요. 일단 관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광주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던 전남지역, 전주지방법원이 관할하던 전북지역도 선택적 관할로 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두 곳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 역시 광주회생법원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사건 수가 얼마나 되느냐? 광주지법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4,786건이었고 2023년도는 6,043건이었어요. 전북 지역을 차지하는 전주지법은 3,020건에서 3,776건이었고 제주지법은 1,244건에서 1,721건이었습니다. 다 합친다면은 만 건을 넘겠고 이것은 2023년도까지의 자료니까 현재는 시행이 된다면은 2만 건은 충분히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개인회생 사건 수가 약 13만 개인데 그 중에 2만 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은 지금까지 5명의 도산법관이 있었다고 해요. 이 5명이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려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회생법원이 신설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인력이 보충되는 거예요. 인력이 보충돼서 도산 전담법관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직원들도 늘어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한 부수적 효과는 무엇이냐? 회생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회생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특별히 광주지방법원이 기대하는 것은 빨라지는 것뿐만은 아니에요. 광주지방법원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금지명령을 안 내려주는 특징이 있었죠. 금지명령을 안 내려주는 이유도 없었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의 실무준칙에도 분명히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내려줬어요. 그럼 회생법원이 신설된다고 바로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금지명령이 내려지려면 광주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텐데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만 바뀐다고 바로 금지명령을 시행하진 않겠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냐면 회생법원끼리는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기존에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모여서 서로 각자의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실무의 통일을 가져와요. 이제 이 모임에 광주회생법원에서도 나가게 됐죠. 그러면은 전국의 많은 회생법원이 나온 자리에 가서 본인만 금지명령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금은 재고해서 우리가 실무준칙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는 금지명령 제도도 시행이 될 것이라고 봐요. 다른 지역 법관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겠네요. 광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왜 저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광주회생법원은 어느 정도 자기의 근거가 있을 거고 그 근거가 타당하다면은 물론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높은 가능성으로는 타당하지 않죠. 다른 법원은 다 안 하는 건데 광주회생법원만
기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광주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처럼 기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시작할 것이냐, 수원회생법원 마찬가지로 기존 수원지방법원 청사에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청사를 만들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의 별관을 신축하고 있대요. 지방법원의 별관 신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회생법원과 비슷하죠. 부지 내에 신설을 해서 그곳을 독립된 건물에 광주회생법원이라 명칭을 하고 그곳에서 업무가 진행되게 된다는 거고요. 새 건물에서 하는 만큼 좀 파격적으로 기존의 업무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려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왕도 그대로고 관료들도 그대로니까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름만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바뀐다면 제가 유튜브에서 확실하게 규탄? 규탄하겠습니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